제일 먼저 꼭 물어봐요. 정말 완독을 해본 사람, 실제로 평생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완독을 실제로 해서 마음속에 남은 책이 없어. 이게 우리 국민의 대부분. 궁극적으로는 책이 텍스트로 된 책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네.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더 그래도 부탁 말씀해도 될까요? 죄송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저희가. 예. 정말 별거는 아닌데요. 네. 이 눈운동 독서할 때 한 2달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처음에는, 네, 하루에 힘들죠. 3시간 연습해가지고 일주일 하면 나는 마스터 될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10분씩 하셔야 돼요. 10분 이상 해봤자 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씩만 해서 한 달 하면 눈동자가 이제 안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머리 속도가 못 쫓아가기 때문에 눈으로 읽은 거를 머리가 쫓아가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동자를 움직여서 읽은 게 뜻이 파악이 되려면 2달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침에 제가 10분씩 무조건 독서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서를 몰아가서 하루 종일 짬 시간을 이용해서 책 읽는 문화를 저는 꼭 좀 보급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요. 우리 핸드폰 때문에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이제 이런 활동을 위해서 단톡방을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봐야 될 카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2시간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딱 내서 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고요. 답해야 될 거 답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단톡방을 운영하면서도 제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2시간에 한 15분 정도씩 시간을 내서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저는 핸드폰으로 거의 안 해요. PC로 합니다. 그래야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냐면 핸드폰을 전화용으로 주로 쓰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핸드폰을 진동을 안 해놓고 예. 소리 나게 해놓고 네. 가방에 넣어요. 네. 그러면 손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어. 책을 들고 싶은 거죠. 약간 미친 사람 소리 처음에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엘리베이터 누르고 네. 손에 든 책을 끄집어내서 서서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가 11층에 가. 네네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봐요. 네. 미쳤다 그럴 수 있죠. 오. 요즘 그런데요. 그런 사람 보기 힘들지 진짜. 힘들죠. 요즘 전철에서도 책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외계인처럼 보여요. 네. 근데요. 제가 이제 제 제자들도 있고 제 2 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네네네. 좀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너무 멋있어 보인대요. 그렇죠. 요즘에 멋있죠. 멋있어 보인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거 좀 꼭 손에 책 들고 다니기 핸드폰 대신. 그러면 짬 시간에 읽게 되거든요. 자, 이제 성과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초에 한 행을 읽는다고 칠게요. 네. 이게 늦은 거죠. 뭐 늦어도 상관없어요. 예. 2초에 한 행을 읽으면 그러면 책이 보통 22줄 많아야 25줄이에요. 네. 그러면 20줄로 치고 2초로 치면 40초. 다시 말해서 책을 한쪽을 읽는데 1분이 안 걸려요. 많이 잡아서 1분 걸린다고 네, 치겠습니다. 네, 중간에 네. 쉬어준다고 하고. 네. 자, 짬 시간에 5분을 책을 봤어. 네. 몇 쪽? 5쪽을 읽으세요. 5분이라는 시간 정말 짧잖아요. 네.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20분을 가야 돼. 근데 5분 2번 읽고 중간에 핸드폰을 봤다고 치자. 네네네. 전철에서 10쪽을 읽으세요. 아침에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짬 시간만 이용해도 최소 30쪽을 읽으세요. 많이 읽는 사람은 6, 70쪽을 읽습니다. 짬 시간으로만이에요. 막 책상에 앉아서 30분, 1시간씩 책을 읽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짬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30쪽을 읽었다고 치면 300쪽짜리 책을 열흘에 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몇 권? 최소한 2권에서 3권의 책을 읽으시게 돼요. 저는 평생 책을 한 권도 완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요. 네. 제가
도서관에서 이 독서와 관련된 강연 요청을 받아서 주로 지방은 제가 적극적으로 갑니다. 지방 네. 분들이 이런 강연을 들을 혜택에서 좀 멀어져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 제가 많이 하시네. 가면요. 네. 제일 먼저 꼭 물어봐요. 책을 한독을 정말 완독을 해본 적이 없다. 해본 사람.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을 손들라 그래요. 먼저 진심으로 완독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들라 그래요. 네네.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듬성듬성이에요.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에 오신 분들이에요. 도서관에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책은 너무너무 읽고 싶은데 실제로 평생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완독을 실제로 해서 마음속에 남은 책이 없어. 이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에요. 습관이 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독서는 사실은 조금 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30쪽씩 짬 시간을 통해서만 읽어도 우리는 최소한 한 달에 2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독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 때 청중에 100%가 손드는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 자신이 좀 자신감이 생기고 멋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좀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자격이 너무 있으세요. 좋은 운동 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야 하는 네네네네. 거고.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몸에 근육이 안 붙으면 이제 어디 PT 받아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매일 10분씩 PT를 받듯이 해서 내가 단련이 되었을 때 스스로 더 많은 책을 또 이제 보게 되고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책을 읽으려면 일단 책상을 치워야 되고 의자에 걸려있는 옷부터 좀 치워야 되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자리를 정리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5분 짬 났을 때도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습관하도록. 약간 요 지점에서 궁금한 게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제 나이 또래 되면은 이제 오케이 나도 책을 좀 읽게 되고 그럼 내 자식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같이 습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책을 좀 사랑하는 아이로 좀 키우고 싶은데 요것도 방법이랄까 요령이랄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요령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조건 2가지 조건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뭐 정미숙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 그 김천의 감천칼국수집 사장님이시고 예. 40대 때 너무 심하게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노동해서 칼국수 팔고 이래서 그쵸, 집안 그쵸. 식구들 이제 먹여 살리고 네. 하다가 근데 이분이 독서를 통해서 우울증을 치유하신. 극복하셨습니다. 오. 근데 지금 책을 벌써 4권이나 내셨어요. 그 독서가가 되면서 이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미숙 작가님을 제가 자주 소개를 해요. 근데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그래도 가족분들이랑 그게 참 잘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 독서회를 한 거예요. 가족 독서회. 네. 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 예. 가족들도 일단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다 읽어볼까 하고 어느 시점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정 작가가 내가 이제 독서를 시작하면서 이 독서가 너무 좋아. 너도 책 읽어라. 너는 왜 놀기만 하니? 책 좀 읽어라. 또 밥 먹다가 책 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했으면 안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몸으로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책 읽으라고 잔소리하지 않을 것. 그러면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식이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책을 읽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강요하지 않기. 네. 그러면 언젠가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만화책만 봐. 네. 박수를 쳐야죠.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네. 너는 만화책도 안 보냐 이렇게 하도 나가서 뛰놀기만 해서 그러던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화책 읽으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화책은 책 읽는 기초예요. 그래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경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제 어린이 뭐 만화로 읽는 무슨 뭐 세계사 만화로 읽는 뭐 있잖아요. 근데 만화가 너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은 책이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요. 네. 이건 할 수 없이 그건 틀린 생각이세요.
만화책을 읽으면 네. 책을 읽는 말하자면 생각 능력의 기반이 쌓여요. 생각 능력이 무슨 기반. 얘기냐면 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기억을 하려면 만화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장면별로 그 상황, 네. 그 상황, 그 상황, 그 상황, 그 상황, 그 상황. 네. 상황이 쭉 이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영화 같으면 씬이잖아요. 네. 씬. 씬이 우리 머릿속에 쭉 이어져서 남아서 그 영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고 저랬고 거기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고 심지어는 그 대사가 기억이 나기도 그렇죠. 하고 장면별로 대사별로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귀결까지 기억이 나죠. 아. 만화책을 보는 거는 네. 영화 보는 거랑 원리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만화책 보듯이 해서 전체 긴 이야기, 긴 서사 네. 얘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아. 책 읽을 때 이제는 그림 대신 문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쪽을 읽고 만화의 한 씬을 본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걔를 쭉 기억하면서 책 한 권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독서를 잘 할 수 있어요. 만화책을 많이 보면 어머니 아버지들 만화책을 아이가 본다고 뭐라 그러지 제발 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 부모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만화책 많이 보는 거 책 읽는 습관 들고 좋은데 제가 나중에 텍스트만으로 된 책을 못 읽으면 어떡하나. 만화가 없으면 그 책을 두려워하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학을 만화로 설명한 책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만화책에 너무 익숙하니까 철학을 만화로 그린 책만 보고 철학을 이해했어요. 예. 철학이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니체 이후에 서양 현대 철학의 거장 3명에 대해서 내가 책을 보고 싶어. 네. 만화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만화처럼 전체 긴 서사를 기억해서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아이는 텍스트를 읽어서 이야기 단위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멋진 이야기야 하고 감동받고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만화를 잘 읽는 아이는 책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네. 이거 실제로 제가 했던 네. 건데요. 저는 만화책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아이들은 발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약간만 시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했는데 아이에게 발표하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청중이 되는 거예요. 예. 부모, 뭐 형 이렇게 다 앉아서 청중이 되고 발표하는데 5분이 넘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재밌게 룰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자기가 읽은 만화에 대해서 시작에서 끝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잘할 수 없죠. 조금만 잘해도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네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네. 한 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번 했어요. 4번째 된 날 그 아이가 읽은 만화를 너무나 재밌게 서사가 꽉 차인 상태로 구현을 막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까?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 능력을 만화를 통해서 키우면 그 아이는 정말 훌륭한 독서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100%. 이건 저를 믿으셔도 돼요. 약간 그런 데 고민도 있어요. 예전에 지금 이제 정치인이 되셨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의 글자에 중독되다시피 했다라는 거. 어디 책만 있으면 달려가서 그걸 다 읽어야 직성이 풀리고 간판이 됐든 뭐가 됐든 길거리에 써 있는 건 다 읽어야 직성이 풀렸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진짜 막 책은 너무 싫어하고 막 나는 TV만 보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예 성향상 책을 좋아하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 그건 누가 부모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주변에 책이 있고 하고 환경이 아니라 그 만들어지기 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출발부터는. 있겠죠. 있습니다. 네. 그 유형 사람의 스타일이 당연히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시작을 했겠죠. 네. 근데 텍스트로 시작했다고 나중에 영화 한 편 안 보셨을까요? 나중에 유튜브 지금 안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하게 돼 있는데 자기의 주전공이 뭔지는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식을 섭취하고 소통하는 자기의 주전공 영역이 있어요. 예.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그게 텍스트일 뿐이고요. 어떤 분은 그게
그림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 똑같은 감성, 그것을 우리가 표출하고 표출된 것을 또 읽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매체는 반드시 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영화도 존재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책을 읽는 거랑 같은 거야. 만화책을 읽는 것이 책을 읽는 거랑 같은 것이듯이 어떤 분은 그래서 텍스트보다는 씬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씬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씬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네네. 그러면 텍스트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지식의 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겠죠. 안의원은 텍스트로 시작해서 다른 매체들도 같이 궁금하니까 네, 또는 네. 책과 다른 감흥으로 무엇인가를 소통하고 싶어요. 그럼 그림도 보시게 될 거고 네. 영화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걔가 이제 한 통으로 이렇게 엮이게 돼요. 그런데 그 통 중에 나는 주전공이 텍스트야, 나는 주전공이 만화야, 나는 주전공이 경험이야, 나는 주전공이 영화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네, 네.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 얘기를 강조해서 네. 드리고 싶은데요. 궁극적으로는 텍스트로 된 책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네. 우리가 휴일날 하루 종일 영화를 넷플릭스를 가지고 봤어요. 네. 저녁 때 되면 괴역질이 납니다. 헛구역질이 나 막. 너무 힘들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도.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화만 보면. 네네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책 보신 분들 계시죠? 경험 있으시죠? 오. 구역질 안 나요. 편안해. 오호.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가장 긴 시간 동안 혼자 놀거나 혼자 뭔가를 축적시킬 수 있는 제일 훌륭한 수단이 책이에요. 특히 종이책. 네. 종이책은 편안하게 사흘 도 놀아요. 와.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만화책을 사흘 본 적 있잖아요. 아, 그쵸. 똑같습니다. 네. 네. 영화는 사흘 계속 못 봐요. 어. 그림도 사흘 계속 못 봅니다. 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씬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결국은 책이 메인이 되는 지식활동으로 귀결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에는 너무 나는 책을 안 읽는 것 같아 하고 너무 이렇게 고뇌하시진 마시고요. 다만 완독하고 한 달에 책 2권, 안 되면 1권. 이거는 읽는 사람이 되시면 씬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 활동을 하시게 돼도 균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와. 뭔가 이제 머릿속에 확 정리가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맑아지는 다행이다. 기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처음 대담 시작하실 때 제가 이 옆에 메모를 한 글자랑 이 뒤로 내려오면서 한 글자가 이제 조금 또박또박 됐습니다. 와, 오늘 김익한 그 명지대 명예 교수님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사실 오늘 교수님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이루시려는 뜻하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걸 가르쳐 주시려는 그 열정도 많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기회되면 한 번 감사합니다. 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